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아까 그 황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결산 기준으로 할 때는 재정 자료를 따로 우리가 발췌 안 했기 때문에 좀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저 최종 19년 그 최종 예산으로 기준해서는 25.66%가 되고, 굳이 이제 결산으로 따졌을 때는 24.4%, 현재 그 이해 추경 기준에서는 22.6%가 되겠습니다. 네, 본연의 이 결산서 없는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뭐 사실 결산서 없는 걸 가지고 왜 질문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양시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재정 자립들인가 그런 것을 좀 알면 그래도 양시민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거. 쭉 이거 사실 뭐 이 홈페이지 쭉 들어가면 우리 양시에는 뭐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내가 기본적인 건 질의한 내용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산서의 문제점이 사실은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좀 많은데 그 우리 시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기 바라고요. 그 5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화덕계간 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내역서 보면 뭐 약 한 125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기 투자 금액이 좀 있죠. 515쪽 결산서. 지금 저희가 다 없어요? 못 봐요? 예, 자료를 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도화덕계간 도로 민간 투자 시설 사업, 예,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그 기 투자액이 어느 정도 했죠? 그 자료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기계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덕계도화가는 그 민재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투자된 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질의한 내용은 금액이 얼마큼 그 투자를 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릅니까? 예, 요 그 사업비는 한번 다시 좀 딴 거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왜 본인이 그런 질문하냐면 여기 BTO 사업 BT 사업 때문에 좀 질의하는 건데 여기 이 책자 있죠? 책자는 예, 있습니다. 얼마큼 투자한 예산을 모른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세세하게 뭐 그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저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본인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시장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투자를 계속 하다가 전 그 시장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 52억 정도 우리가 양시에서 물어낼 형편에 서 있죠 지금요.
기획예산까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연이 판단할 때는 동서간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성훈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 이 덕계도화간 민자 사업에 뭐 사업성이나 나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갖고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주문 때 그러면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초선 의원들께서는 시정 질문도 한 번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행정실장님이 이 정도 예산은 알고 있어야죠. 얼마큼 투자, 이게 꽤 몇백억을 투자한 겁니다. 이게 1260억 중에 본인이 판단해 4,500억은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걸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도시계획도를 풀어주든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화덕도가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덕계도화관 얘기하는 네. 겁니다. 덕계도화관이요. 그 이어서 하는 게 이제 도화덕도인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 덕계도화는 지금 그 재검토 중에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예산이 얼마 투입했냐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만 그건- 이상한 말만 하고 있네.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화독도관은 알고 있죠.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덕계도화관 얘기하는 겁니다. 덕계도화관 어딘지 아세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죠. 시장께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 그럼 들어간 비용은 어떨 겁니다. 그거 보상은 금액 어떨 거예요? 지금 그 소송 정황은 민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과장께서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상해서 3,400억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떨 거냐고 다시 그 돈은 어떨 겁니까? 그럼 투자한 금액은 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화덕계간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해서는 지금 136억을 투자해서 지금 91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했고요. 지금 민자 사업이었던 태영에서 총 77억을 투자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다가 그게 법정 소송에 의해 가지고 양주시에서 52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억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도화덕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재정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연이 이해할 수 있지만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 예산서 정확히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사업을 지금 계산 따지면 한 2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을 산정을 시킨다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동서간에 도로를 뚫면서 지금 얼마 있으면 GTX 시노선 그 선이 바로 여기 GTX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 거지가.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진짜 신중하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시장께서는 추진했다가 전 시장께서 이거를 계속 추진했으면 거의 한 50% 이상은 벌써 시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정말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 도시객들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재산성 피해는 입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검토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거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정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민간 투자 시설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그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산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 심의가 당해년도 결산입니까? 아니면 2년 전 2018년 결산입니까? 아니면 5년 전 결산입니까?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부장님 좋았습니다. 작년도 결산분입니다. 2019년 결산을 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답변도 못하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도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 결산 심의를 왜 해야지 되는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결산 심의를 계속 해야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지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연찬을 해서 의원님들 답변에 충실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난 4월 결산 심의에도 대부분 나왔던 지적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끊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집행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아까 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그 아까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갖고 행정기관 착오를 해갖고 저희가 환급 해준 게 9억 6,805만 원이고 그 중에 원금이 9억 2,345만 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급 이자가 4,459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 지금 그 저희가 그 환급 사유를 보면 그 골프장 2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노열하고 트위스 개발. 거기에 현재까지 그 과세를 등록 면적에 대해서는 다 중과세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홀과 홀 사이 뭐 이런데 이제 방침이와 같은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그 조세 심판을 신청을 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걸 중과세에서 종합산을 이제 좀 변경해갖고 지금 과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5년치를 환급을 해주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9억 6천 중에 9억 2,400이 그 골프장 2개에 5년치 환급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급 발생한 중에 예? 환급 가산금도 붙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행정적 착오라기보다는 예? 중앙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예, 지금까지 그 그 말씀이세요? 과세 중과세가 네네. 현재까지 계속 처음에는 골프장에서 소유한 면적을 중과세를 해오다가 그 뒤에 또 한 번 바뀌면서 등록 면적만 부과 중과세했습니다. 그 또 등록 면적 중에서도 지금 임야 부분으로 된 이제 조정을 했다가 방침야로 바뀌는 거, 홀과 홀 사이 그런데 이제 방침야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환원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저희 골프 전국적으로 지금 조세 심판이 들어갔고 지금 조세 심판원에서는 이거는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금 심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제 환급해 주시는 게 5년치이기 때문에 5년치를 환급해 주게 됐습니다. 그럼 최대 환급해 주시는 게 5년치라 5년치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부분만 이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해서 예, 예.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돌려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답변이 그렇게 되질 않길래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기관 착오 말고도 납세자 착오도 있는데 그것도 그 자료 보면 거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말씀하신데. 지금, 네,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납부자가 저 지방소득세 쪽에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시군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제 환급해 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분에 대한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뭐 다른 시군 뭐 의정부나 그쪽에 이제 해야 될 사항 그런 거는 이제 양주시하면 양주시에 환급해 주고 또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 건 저희도 환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천천히 보시고요. 그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도 환급 금액이 많은데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로얄이나 무슨 다른 골프장 여기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납세자 착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이나 재산세에 대한 그 골프장 2군데 또 그리고 지금 뭐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그 납세자 착오라고 돼 있는 부분 중에도 지금 그 2건에 대해서만도 벌써 예, 그 골프장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중과세를 해오던 게 이제 그 복리후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에서 또 제외된다. 그거 부분도 환급을 같이 해준 겁니다. 건축물이 중과세가 됩니까? 건축물도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복리후생시설 이런 거 대해서는 또 제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지금 예. 납세자 착오 중에 재산세 중에 건축물과 재산세를 이렇게 나눠줘서 네, 2가지입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그 납세자 착오 부분을 착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뭐 아까 그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일 그 큰 부분은 그 자동차세에 있어서 자동차가 지금 많은 그 증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많은 그 착오 납부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48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은 또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 납세자가 잘못해서 그 울산광역시겠죠 이거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담배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네네. 지금 양주시의 안분율로 그러니까 2019년 3월 4월분을 줘야 될 거를 네네. 그 울산광역시에서 아마 이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래갖고 타시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주시 거를 안분율 듭니다. 그래갖고 3, 4월분을 좀 초과해서 저희한테 송금을 해줘갖고 저희가 진술 결정했는데 5월 중에 그거를 다시 재조정해갖고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그게 한 48억 됩니다. 그러니까요. 두 건 해가지고 예, 예. 어? 주행 자동차세 해서 27억 1,300. 예, 21억. 저희한테 들어올 돈이 아닌데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그 두 개 골프장하고 주민세 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가 있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 환급이 됐다 그러면 왜 그러는지는 사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행정실장님 말씀드리면요, 그런 어떠한 그 자동차세 주행분이나 그뭐 골프장의 어떤 중과세분 이런 또 특수 요인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희가 그 정확하게 사실 조사와 그 과세자라 대사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종합해서 그래서 그 본 의원이 일부러 세입 쪽에서도 지금 뭐 결손 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 그리고 환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세입 쪽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들 하시지만 좀 면밀하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이 필요하거든요. 네? 시간을 그냥 보내고 우리가 행정을 바르게 안 해서 감면받거나 뭐 시효 소멸되고 뭐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관심 가지고 좀 신경 써야 돼요. 돈을 쉽게 얘기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뭘 했는데 아니 그냥 납세를 잘하는 시민들한테는 받고 쉽게 그냥 표현해서 그러지 않고 끌고 납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서 납부를 안 하고 근데 행정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해서 소멸시키고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통해서 특별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어떤 건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개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를 물었는데도 뭐 담당 부처의 답변도 좀 명확하지 않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세심하게 업무하실 때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가지 특수 요인들이 이제 발생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좀 환급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외 일반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좀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세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2천만 원 뭐 이상의 뭐 사업이 뭐 20% 이상 잔액이 남은 게 뭐 몇 개, 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아예 하나도 사업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뭔가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지금 뭐 몇 건입니까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 내진 보강사업. 이거는 뭐 다른 뭐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뭐 다른 데로 보낸 사업이잖아요 이거. 근데 미리 반납을 안 했나요 이거는? 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3억 9,600만 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요. 그렇죠. 그 노후청사에 대한 그 내진 보강 사업.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네네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센터가 짧으면 2, 3년 내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거를 그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청사에 쓰는 걸로다가 용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받아온 거고 언제 내놨어요? 2019년 6월 달에 예. 용도 변경 신청을 했고요. 네네.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다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추경 전에 뭐가 안 돼 갖고 못 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뭐 사마리 전원 일기마을 캠핑장 국유지 매입.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유지를 매수하려고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네네. 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매각 심의를 이제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예. 거기서 불승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각하지 말고 그 임대해서 써라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미리 뭐 좀 알아보지 못한 건가요? 그걸 아니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서 트라이를 했는데요. 네네. 그 불승인 나는 거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뭐 몇 건이 아예 그런 적이 있는데 보니까 뭐 행사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이게 사업비 편성해 놓고 집행률 이 정도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시작할 때 뭐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뭐 우리 검토 보고서나 책자를 보면 상당 부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 것들이.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연속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기획행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의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참 답변이 부실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좀 행정감사 다음 주에 하는데 행정감사 때는 준비를 잘 해오셔가지고 부시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덕계 도화관도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화덕계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민자도로 사업으로 추진을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요. 관전 제가 본 의원이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결론만 말씀하세요. 결론만.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한 90%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상 한 30%, 한 30% 했나요? 토지 보상? 지금 보상은 34% 정도 했습니다. 34%? 네. 앞으로도 보상하려면 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죠. 만약에 하겠다면은.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자 사업은 좀 틀린 거고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몇백억이 아니고 공사까지 하려면 보상비까지 몇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특히 가면 늘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끌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비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 예비비 의견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좀 편성할 때 좀 예측이 어려워서 또 지출이나 뭐 예산이 부족할 때 좀 쓰려고 그 만드는 게 예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는 지출 잔액이 52.5%고 재난 예비비 지출 잔액 73.7%인데 뭐 재난 예비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재난이 뭐 없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일반 예비비가 이렇게 50% 넘게 집행자에게 남았다는 거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뭐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년에 이제 예비비 그 집행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돼지열병 등에 의해서 뭐 그거는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이제 나중에 교부돼서 했지만 일반 그 여기 지금 적시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계획이 좀 약간 지연됐거나 또 뭐 시리 합성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여튼 뭐 추계가 잘못된 건 맞죠? 이게 처음에 그 예산을 성립할 때하고 성립 이후에 그 어떤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부득이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드리겠습니까? 저기 예비비 지출 결정한 게 34억 원은 33억 원을 집행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잔액이 11억 원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돼지열병 관련 사업을 해갖고 작년에 급박하게 그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 사업에 21억 3,2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국도비가 추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10억 3,800만 원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11억 중에서 돼지열병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바람에 내려왔기 때문에 10억 3,800만 원으로 저기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데 거의 뭐 그 일반 사업들은 다 집행이 됐고요. 거의 집행됐다 보시고 그 돼지열병 사업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도
예. 그 본 의원은 이제 기획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돼지열병 뭐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조목조목 잘못된 거 맞죠? 아니 기획예술가님 답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다른 아니 그냥 사업들은 결론만 보면은 말씀해 달라니까요. 잘못됐냐 잘못 안 됐냐 이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 막 급박하다 보니까 국비를 더 추후에 확보하다 보니까 저기 예비비를 집행해 준 걸 승인해 준 걸 절감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예비비 시설비에 예비비가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문화관광과 저 해암사지 경관 조명 설치 사업 그다음에 스튜디오 유지관리 사업 이 사업이 시설비가 예비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월에서 가는 게 맞아요 예비비로 가는 게 맞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비비가- 실장님 저 기획관님 본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 각 부서에서는 급박하다고 좀 필요하다고 해갖고서 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필요하니까 그럼 좋아요. 예비비라고 그럼 근데 왜 사용하는 저 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거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문화관광장이 좀 아니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기 스튜디오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 결정해 준 게 5,900만 원 해줬는데요. 네. 그 중에 남은 게 그 81만 7천 원 남았습니다. 여기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해암사지 해암사지 경관 조명 사업 네. 같은 경우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과장이 용역비죠? 용역비 맞아요? 설교용역비입니다. 이게 예비비로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 명시율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해암사지 경관조경 설치 사업이 저기 문체부로 해서 저희 이제 올해 사업비를 경관조명 사업비를 그 준다는 이제 그 언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 설계를 하면 너네가 부담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야 어떤 자기 2020년도에 돈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설계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고 저기 예비비로 우선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를 하면서 지금 설계 과정에서 지금 형상 변경이라든가 저 조건부로 돼 갖고 그 일부 좀 남은 거를 2월에서 이제 2월 달에 돈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2월달 집행이 됐다. 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가 예비비로 간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축산가에 이제 돼지열병으로 이제 예비비가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돼지열병 발생됐을 때 축산인들 뭐 지역구 쪽에는 거의 다 가봤는데 가면 상당히 좀 그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듣고 봤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는 뭐 상당히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좀 돼서 그 컨테이너 같은 건 다 철거했죠. 그 시설. 네, 노교순대 소장입니다. 예. 지금 시북에서는 농가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데가 있죠. 그죠? 네, 그전에 그렇습니다. 많이 예. 있죠. 네. 근데 컨테이너만 철거하고 간이 화장실은 철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날씨 더운데 간이 화장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고 수사님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왜 그 컨테이너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대 시설은 안 가져가는지 간이 화장실부터 먼저 가져갔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뭐 심사하면서 좀 잘되고 뭐 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하시면 좀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산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된 것도 있지만 좀 잘못된 것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의회 오실 때 좀 업무에 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82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한 거는 뭐 4-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총 위원회 개수는 이제 82개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 뭐 위원회 그 중복 뭐 이런 어떤 그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평상시에도 많은 그 정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가 특별히 뭐 어떤 그 개별위원회나 법률적으로 또 명시된 사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들인데 최대한대로 저희가 그 가능한 한은 통폐합을 하려고 지금 나름 그럼 내부적으로 많이 통폐합을 노력하고 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 연차적으로 계속 몇 개 정도 주셨으면 계획이 있어요. 몇 개 통폐합했으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되고요. 저희가 또 그 실과소에서 지금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과소에 저희가 그런 어떤 수요를 파악을 해서 또 저희가 또 이제 요 위원회를 관하는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폐지할 수 있는 폐지한 거를 또 저희가 또 별도로 또 한번 그 내부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저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가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통폐합 부분들 이런 것을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이제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이 될 때에는 반드시 저희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위원회 뭐 이제 양성비율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법령이나 이런 데 규정 있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이제 2번을 개최했는데 정책자문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토의합니까? 우리 시의 그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사업,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자문을 받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 회의록은 아마 그 담당 부서에 아마 비치되어 있는 걸로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 2019년도에 그 회의록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뭐 유명무실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해야 뭐 예를 들어 그 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몇 번 했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개최한 거는 네, 기획예산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저희 그 기금이라든가 이런 저 예산할 때 예산 넘길 때 기금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한 그 예산이 있을 때마다 꼭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하고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재정위원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게 이제 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불가급하게 또 서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재정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건 뭐 19년도 얘기
저 결산검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도 그 재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구성 비율이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요,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운영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전 통폐합 한다는 자체도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맞춰서 하세요, 계획대로. 오늘 회의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폐합한다는 거는 어떤 인위적으로 억지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 복합되는 부분도 예, 한두 개는 있습니다. 뭐 그런 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만 운영회를 계속적으로 필요성 있을 때 꼭 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82개로 돼 있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2019년도 업무 추진비. 이거 집행대행이 제대로 맞습니까? 맞아요, 제대로? 아시겠지만 업무 추진비는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거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거 맞습니까? 90% 지출된 거? 예, 회의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46페이지에 나가는 그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거기 그 집행 비율은 맞습니다. 그럼 맨 위에 게 맞냐고요? 예,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예산 대비 그 지출 현황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쓰셨겠어요, 그걸. 시장님 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업무 추진비는 그 이제 시장 업무 추진비 있고 이제 부시장 업무 추진비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지금 부시장님이 업무 대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 같이 이제 그 부시장님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부시장님 것도 부시장님 것도 못 다 썼는데 예. 그런 말씀은 부시장이 86%밖에 안 썼어요. 예, 그 부시장님 쓰시는 부분 업무 추진비가 또 있고요. 시장님에 대한 업무 추진비도 그 업무 대행을 하시면서 그 업무 추진비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님 거 그거 각 부서에서도 이제 그 시청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 업무 추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꼭 시장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민이 이거 봤을 때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요 시장 업무 추진비는 시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부시장님이나 이제 각 그 부서에서도 시청 업무 추진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시장님만 꼭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 쓸 수 있는 거예요? 각 국장님들도 쓰시고요. 네. 각 부서장님들도 그 업무 집행하면서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거는 업무 준비를 다 국장이라든지 부서에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그 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시장님이 비록 참석은 못하시지만 그걸 이제 대행에다 참석하거나 어떤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주민들하고 이게 부서 운영이 아닌 시책 추진으로 저희가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시장님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시장님이 쓰신 거 내역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국외 출장 등 그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올해는 못 갔죠? 예, 올해는 네, 코로나 심리죠. 때문에 아직 지금 실시한 게 없는. 근데 여기도 이거 뭐 가는 건 외국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자매 도시가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중국에 있죠. 예, 3개. 근데 거기에 간 거에 대한 저거는 별로 없네요, 그죠? 그 자매 도시는 왜 맺었습니까? 저희가 서로 그러니까 그 중국이로 지금 3개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서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지금 6년째 미국은 한 번도 못 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뭐 그럼 챙겨보지 정리를 해야죠, 못해서 못 가면. 정리를 중국이나 해야지. 일본은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은 요 근래 여기 중국 간 명단 저 자료 하나 중국 간 게 없는데 동영시가 없잖아요 하나도. 18년도에 중국 광저우하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건 자매기를 놓으시면 분포적으로 30%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하고 해놓은 거는 저 어떻게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자책연가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헬라이코의 그 자체 시에 그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시에서 단절되는 거는 원하지 않고요. 네,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서신 정도로 해가지고 안부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 그렇고 뭐 그쪽 헬라이코 그쪽에서도 이제 단절되거나 이런 거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시의 사정상 저희가 가게 되면 그쪽에 예산 경비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은 저 공유재산 증가 미연하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당히 많으네요, 그죠? 임목주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무. 말 그대로 나무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말에 이 금액인데 2020년도에 그 공유산 관리의 취득금액은 얼마나 되잖아요? 2020년도에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올해 취득한 거 어느 정도 돼요? 예, 회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목죽은 그 전년도가 28억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올 2019년 당해년도 말로 해서 3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요? 토지 올해 토지. 토지는 그 당해년도 2019년 당해년도 말로 해서 그 9,757억. 그거는 아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2020년도에 혹시 공유산 관리 취득한 금액이 얼마 정도죠? 2020년도에요? 예. 그 올해 그 공사 관리계획 수립 그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자료 어느 정도인지 기억 안 하고 계신가요? 예, 별도로 그거는 취소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영산 관리 취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 4군데를 샀어요. 그죠? 거기 그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다가 민방위 대피소 하나 짓고 주차장에다 민방위 대피소 질 수 있습니까? 사실 공유산 가지고 취득한 거 주차장 같은 건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좀 사는 데만 목적이 있지 이용하는 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샀으면 이용하는 가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사는 데만 그냥 있는 거 사는 것만. 저 아까 오전에 그 질의한 거 그 홍원동 그 자료에 안 갖다 주시죠? 예,
지금 그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 김정길 의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신 이 호원동 부지는 사실은 이제 주 그 호원동 부지에 매각이 된 건 이제 사전에 이전에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그 의정부에서 이제 그 설정을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올해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 매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뭐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그 미불 용지를 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도 요청을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안 준다면서요.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그 질의를 합니까? 쓸데없이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우리에게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못 찾잖아, 권리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약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하여간 이거 저희가 하여간 뭐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예,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보고 많이 받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신 거 꼭 잘 들고 처리 좀 해주시고요. 저 궁금한 점만 몇 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계를 다시 설계 변경을 하면 설계비는 안 주나요 혹시? 야,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어.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계 비용 안 주네? 그 어떤 규모에 따라서 좀 뭐 추가 설립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지급하는 내용들은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직 뭐 자료를 없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담당 부서장 설계 변경하면 설계 변경비 주나요? 이 결산에 뜨면서 이 말을 좀 드려야 돼서 그래. 도시계획과장이 대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기체계 사유 있는 경우는 설계비를 안 주고요. 설계 네. 물량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그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설계 물량이 늘어나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설계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사실 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의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면 맨 처음에 뭐 100원짜리 공사가 200원짜리 공사로 변합니다. 예? 여기 지금 세부내역 보니까 그런 거 왔다 갔다 한 건 하나도 없어. 얼마 딱 끝이야. 돈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돈으로 했는지 예? 아주 궁금해서 죽겠어요. 우리가 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한다 그럴 지금 100원짜리 공사했는데 이게 끝날 쯤 되면 200원이 돼 버렸어. 예? 자, 또 여러 가지 한번 단체적으로 좀 얘기 좀 드려볼게요. 자,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 관리비 관리하는 운영체고 뭐 다 구했습니다. 실장님, 준공이 끝나면 입주가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참 더 있다가 되는 겁니까? 준공이 끝나면 뭐 검사 승인 다 받은 상황이니까 뭐 입주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 있으면 하나 좀 불러주십시오. 예의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양주시에 제가 봤어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줍니다. 근데 준공이 끝나도 한 3, 4개월씩 밀려요. 그 예산은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준공 끝나서 공사하는 게 몇 개월씩 걸려. 예? 자, 우리 예산 결산서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만 그런 걸 물어봐요. 우리가 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아니 준공이 끝나가지고 시민이 써야 되는데 공사 부실이야. 공사가 안 끝났어. 돈은 다 지불하셨어.
그럼 그런 관리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공 내준 사람이 그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저 혈세를 걷어서 다 하는 건데. 또 하나 우리 환매로 해서 얼마 물어줬습니까? 옥정 환매에서 얼마 물어주셨어요? 아시는 분 빨리 답변해 주세요. 모릅니까? 우리가 돈을 물어줬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돈을 물어줬는데 그 돈을 몰라요? 환매라는 게 뭐예요? 참 큰일 났군. 자, 우리 결산서에 지금 조그만 소액적으로 전부 다 내려가 보니까 다 금액들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게끔 됐는데 벌써 돈을 다 지불했어요. 여기 지금 내역에. 아니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됐나 안 했나 검토는 합니까 사실 우리 양주시는? 이 검토 안 했으면 어떤 법을 청해지는 거예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사업부서나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결사서 이거 돈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뭐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하겠지만 자, 뭘 하나 했어요. 내 100회 무익한 게 됐어. 근데 양주시에서 돈을 다 냈어. 근데 우리 양주시만 몰라. 그 사람들은 원망을 어디에요? 근데 돈을 지불했어. 우리 감사과에 그런 민원들 안 들어오나요? 이런 거 결산 심사기 다 끝나고 그 돈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우리 행감할 적에는. 그 돈 다 받아올 수 있나요, 그거? 만에 하나 잘못된 거라면?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일이고요. 또 만에 하나 이제 또 뭐 환급을 해주고 드리는 말씀이 우리 책이 이렇게 다 갖고 오셔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이 사소하게 뭐 5천 뭐 한 1억 몇억 우리 설계비 올려 태우는 거 보면요 추가로 해서 맨 처음에 뭐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이 한 20억이었는데 다 태울릅니다. 30% 15% 이런 돈들 다 어디서 거래하는지 그리고 중금 다 냈어요.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돈 얼마 더 들어간다고 얘기만 하고 다 받아가는 것도 있고 얘기도 안 하고서 10억 미만이라고. 이 걸산 때쯤이면 그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부시장님,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환매를 해서 한 10여 한 4억인가 좀 돈을 날렸어요. 예. 이 날린 돈을 어떻게 찾나요?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뭐 지금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 그러니까 우리 옥정지구에 예.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낸다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다 일반인들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LH에 대파입니다. 그러면 땅 산 사람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도로를 낼 테니 이 도로를 나한테 팔아라 해서 그 사람들은 팔았어요. 근데 양주시에서 쓴 게 아니라 그 LH 공사에 팔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일이 지나서 니네가 도로 쓰기로 했는데 왜 LH에 팔았느냐.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네? 자, 이 내용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어요. 아마 몇십억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소송을 해서 소송 비용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돈 또 물어준 것도 십수억 원을 물어줬어요.
그러고 지금 왜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야? 예? 다 돈을 쓰고 나머지 끝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고도 싹 조용히 싹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세금 갖고 그렇게 그냥 통지서 한 장만 날렸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공직사장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내든가. 지금 이게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싹 다 묻혀서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그 양주시 시민들이 야, 우리 이 양주시 행정이 어디로 가나 이게. 그냥 그거 사건 지나고 나면 없어지나?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양주시를. 이런 걸 어딘가 모르게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저희 의원들은 뭐 특별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믿는 거예요. 발표해 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으니 잘못했다. 양주시에도 우리 홍보에도 해야죠. 좋은 것만 합니까? 나쁜 것도 해야죠. 그럼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날렸으면서도. 설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시합니까 안 합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다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하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설계 왜 빼먹어요? 예? 설계 왜 빼서 그 수많은 그 돈이 들어가야 되고 적극적 행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결산서에서 다 끝났다고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뭐 세입 세출 다 갖고 얘기하지만 상세 내역은 안 들어갔지만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실상. 어디 건축물 하나 가가지고 제대로 지어놓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다 이거 잘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하나 뭐 체육시설, 장애인 시설, 모든 시설 하나가 여러분들이 완결됐다고 내가 건물 잘 졌으니까 이렇게 돈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한테 내놓는 겁니다. 이게. 실장님이 표현했을 적에 우리 양주시에 제대로 돼서 돈 줘가지고 잘 지은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건물 잘 졌으니 이렇게 해서 돈 썼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각 부서에서도 건물 진 게 하나 내가 이 돈 진짜 국민의 세금 갖고 이렇게 건물 잘 져서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렇게 해서 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이 뭐 연유하시는 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집어서 말씀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양주시의 공공건축물이랑 체육시설 뭐 다 가봤습니다. 돈 약 수백억씩 갖고 져준 거 다 가서 봤습니다. 앞으로 져질 것도 예산 조금 그냥 얘기했다가 돈 몇십억씩 투자할 거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이게 내 돈이고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써놓고 이렇게 잘 썼다고 이렇게 내미실 적에는 합당한 내용을 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뭐 환매라든지 뭐 설계 변경 이런 어떤 사업 준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검토를 당연히 지금 뭐
어떠한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현장 실정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걸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이제 어떤 그 규책 사유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또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됐다고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사업 초기, 사업 시행 시기부터 면밀하게 공무원들이 어떤 좀 집행부의 검토를 하고 직무연차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모든 게 공사가 12월 달에 마감지다 보면 제대로 되는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4월 달, 5월 달 이렇게나 가야 개장합니다. 각 부서들끼리 진짜 서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홍성표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네. 다루시기로 하시고요. 마무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제대로 쓰고 돈을 이렇게 그 회계연도 결산서 갖고 들어왔을 적에 진짜 제대로 돈을 썼을까? 예? 적시적소에 이 돈이 정확한 돈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주셔서 양주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되도록 좀 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아직 얻지 못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과다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과다하고 특히 100% 집행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문제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실장님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실장 김영훈입니다. 오전에 그 위원장님께서 그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 정해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그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에 대한 예산 또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그 세입은 8,542억 원, 세출은 7,504억 원, 이월금 총액은 1,038억 원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반납금과 69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283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집행률을 보면 87.8%에서 전국 평균 80.1%를 크게 초과돼서 재정집행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견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태까지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또 질타도 있었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 저희는 지금 그 경기도 전체 시군과 비교해도 이월군과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아마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을 만큼 집행 실적이 양호하고 현재도 지금 네 번째로 우수기관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3년 연속 경기도 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 시의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척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우리 직원 모두 또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저 직원 모두가 그 지난해 그 돼지열병 방역에 연이어서 그 코로나까지 밤낮없이 그 고생하는 노고를 생각하셔서 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불용의 과다 사업은 이거 아까 자료에도 오전에 여태까지 언급을 했지만 전체 27건에 44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01%가 되고 그 집행률에 대한 두 가지 분석 요인으로는 첫 번째 뭐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업계획 축소 및 변경이 17건에 18억 8천만 원, 입찰차액 2건,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축소 3건, 국도비 반납전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잔액 규모로는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집행 사업 잔액은 7건에 15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65%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렸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그 농업기술센터 내지 무광 사업으로 LH공사의 매각 진행으로 사업비 3억 9,600 전액이 이월되었고, 다음은 우리시가 유치에 성공한 경기북부 유아체육연구 부지가 광정면에서 양주 이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또 2월 310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 결선금 지원 사업 등으로 그 노선 신설 및 증차 계획이 취소되는 이유로 한 2억 9,800억 원의 집행 잔액 등이 발생됐습니다. 이 모든 그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항들이 직원들이 좀 더 좀 세심하게 기울였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그 추경 등에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뭐 말뿐이 아니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사회적 악재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애써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액을 전부 지출 안 하고 불용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좀 삭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쳐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런 혜택을 좀 더 넓게 펼쳐주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에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률을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집행률이 지금 거의 수치가 한 자릿수를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라든지 뭐 이거는 법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조금 예산 집행하는데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본 위원장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를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전년도 그 집행률이 0으로 이제 좀 돼 있는 상황인데 또 뭐 법적 도시특별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2월에 하는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협의해서 집행률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이 한 번도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의 목표가 그 본 교책에도 나와 있지만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을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는 목적과 맞게 이 예산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실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선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저희가 이 성인지 결산서는 결국은 이제 양성평등 문화 항상과 정착인데요. 지금 원래 취지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법에 원래 성인지 예산은 반드시 세워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검토를 했을 때는 사업별 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363억 9천 정도 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3억이고 집행률이 지출액이 313억입니다. 네. 이게 좀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는 우리가 양주시가 1조를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짚을 수는 그 많은 예산들을 과별로 다 짚을 수는 없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일반 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애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물품 및 피복비, 야식비, 출동비, 유류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성인지와 관련되는 목표 설정과 맞는 사업비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실장님, 이런 사업비가 맞는가입니다. 자체 평가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체 평가의 내용도 적절하게 잘 세워서 평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장에 보면 향후 개선 사항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결과에 대한 원인은 적절한 인력과 장소 배치 등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입니까? 이런 성인지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향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각종 예산 편성을 할 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좀 줄일 수 있고 정확한 계수를 통해서 세출을 좀 추계할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어떤 사항과 반복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결산 심사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